수원외고의 중간고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해도 그 점수, 안 해도 그 점수. 그 말이 사실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이학 원장입니다. 지금서부터 23년도 2학기 수원외고 1학년 중간고사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 소개 간단하게 드릴 텐데 그냥 영통에서 유일하게 수원외고 전문반이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리뷰를 딱 드리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데 학원 분석 내용을 문답식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를 설명드리기 전에 수원외고의 기본적인 커리큘럼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수원외고는 크게 세 가지 영어가 있는데 첫 번째 심화영어 1, 두 번째는 영어, 세 번째 심화영어 2가 있고요. 심화영어 1과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과 비영어과 다 같이 봅니다. 근데 이제 영어는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 한 80% 정도 시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이제 다른 학교에 비교를 하자면요. 창양고, 후영고, 영덕고가 모의고사 지문이 대략 3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배죠? 3배 이상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분량이고요. 그리고 영어, 기말고사에 영어가 추가된다면 몇 배수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총 문항수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번 중간고사에서는요. 선택형 객관식 문제만 있었어요. 그리고 대략 비영어과는 28문제, 영어과는 3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보통 일반고와 비교하자면 일반고는 25에서 28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창현고만 유독 31문제가 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수는 창현고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많았죠. 근데 이 문항들이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좀 던지는 현상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과의 경우에는 30문항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제 유형을 맨 처음에 5가지로 분류하려다가 그냥 다 통으로 다 했어요. 9가지로 분류했고요. 출제 유형은 각각 함축 의미가 1문제 나왔고 주제 1문제, 어법 3문제, 어휘 3문제, 그 다음에 빈칸 6문제, 무관한 문장 4문제, 순서 배열 4문제, 문장 삽입 4문제, 요약문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표시해 준 것처럼 86%가 수능 안에서는 30번서부터 39번 사이의 킬러 문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 문제를 그냥 다 집중해 놓은 케이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난이도는 제법 어려웠겠죠? 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문 독해를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난이도 분석입니다. 예, 난이도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지문, 배웠던 지문이 10문장이면 원문은 한 20문장일 수 있거든요. 그 20문장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접 연계 지문으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비슷하지만 다른 지문이 아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3들의 수능 간접 연결 방식인데 이 방식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제법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처음에는 시험 내 본문에 추가된 원문의 단락이에요. 일단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추가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요. 심지어는 교과서 원래 지문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지문인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두 번째는 연계 유형이에요. 간접 연계라고 해서 주제가 비슷한 다른 지문으로 대처하는 케이스예요. 첫 번째 나왔던 왼쪽에 첫 번째 제시된 것은 본인들의 시험 범위였어요. 29번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지문, 요거가 이제 간접 연계 지문인데요. 주제는 고수, 이제 허브의 일종인 고수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원문은 동물의 생태적 선호도를 나타냈던 것이었고 간접 연계 지문은 인간의 유전적 요소와 고수에 대한 선호도를 연계된 것으로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원문보다 어려운 연계 지문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2학기 중간고사는 왜 어려웠나요?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중간고사가 왜 어려웠을까요? 일단 선택지에 어려웠죠. 선택지가 일반고의 선택지보다는 분명히 좀 더 어렵게 구성됐고요. 대부분 간접 연계 지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배웠던 혹은 공부했던 것과 굉장히 좀 다른 내용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했죠. 아까 보셨죠? 9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이게 답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인 걸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원외고는요. 학기 중에는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예를 들자면 방학을 끼고 고3 수준의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고3 수준의 어휘를 증폭시켜야지 선택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 학습 능력을 좀 개선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보는 교재가 학기 중에는 시험 범위 교재겠지만 방학 중에는 반드시 수능 특강 교재를 봐서 선행 심화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요약 훈련을 강화해야 돼요. 키워드 학습을.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 주제 연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완벽하게 빨리 요약하고 빨리 캐치해야지만 풀 수 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팁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외고의 중간고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해도 그 점수, 안 해도 그 점수. 이 말은 공부를 해도 똑같은 등급이 나온다라는 얘기이죠. 그 말이 사실일까요? No. 아닙니다. 절대 사실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수원외고에서 1등급 상향은요. 일반고의 1.7등급 상향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사이에 1등급을 올리면 일반고에서 거의 2등급 올리는 거와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올리는 것도 그만큼 처절하고 힘들어요. 반면에 어차피 해도 그 점수니까 하고 안 하면요. 한 등급 떨어져요. 그럼 일반고로 비교하자면 1.7등급 이상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자기 등급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수원외고에서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4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일단은 주요 대학 지원 가능성이 종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등급 관리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특히 영어는 단수가 너무 높아요. 전체 내신의 30%에 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굳건히 방학을 끼고 열심히 준비해서 한 학기에 조금씩 혹은 1년에 한 등급씩 올리는 전략을 가져가십시오.